화려한 영상, 충격적인 내용, 놀라운 결말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소년과 호랑이 한 마리가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 영화 속 호랑이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입니다. 딱히 호랑이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에 작가는 이를 서류상의 실수로 주인의 이름이 잘못 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호랑이의 이름을 리처드 파커라고 지은 진짜 이유는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 바다에만 나가면 운이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 뒤에 숨은 역사를 안다면 호랑이 이름을 듣는 순간 아, 이거 바다 나가서 고생 좀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답니다. 그럼 리처드 파커가 얼마나 운이 나빴길래 바다에서 운 나쁜 사람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최초로 알려진 리처드 파커의 불운. 첫 번째로 알아볼 리처드 파커는 해군에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빚을 거하게 지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다시 해군으로 돌아간 그는 인생을 바꿀 샌드위치호를 타게 되죠. 샌드위치호는 선원들을 아주 부당하게 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리처드 파커는 반란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선원들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이유로 대장으로 추대되었죠. 배에서 반란 일으켜봤자 육지에 돌아오면 끝이다 보니 체포된 리처드 파커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도 우겨봤지만 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답니다. 당시에도 리처드 파커는 죄 없이 모든 책임을 졌다는 인식이 강했기에 파커의 아내는 평생 연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윌리엄 4세도 30파운드를 내려주었습니다. 남에게 등 떠밀려 하게 된 일 때문에 사형당하다니 어지간히 운도 없네요. 2번, 소설 속 리처드 파커의 불운. 얼마 전 공포소설가의 공포스러운 죽음으로 이야기했던 에드거 앨런 포. 그의 소설 낸터킷의 아더 고든 핌 이야기 속에서도 리처드 파커가 등장합니다. 왜 이 이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훗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예지몽이라도 꿨던 걸까요? 이 소설 속 아더 고든 핌은 항해에 대한 환상에 부풀어 몰래 배를 타는 밀항을 하게 됩니다. 선원인 친구가 그가 숨어있는 동안 음식을 조달하기로 약속했지만 음식은커녕 반드시 숨어있으라는 내용의 피로 쓴 편지가 호랑이라는 이름의 개를 통해 전해지고 배는 잔혹한 반란에 휩싸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반란의 끝에 핌과 핌의 친구를 빼면 선원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선원 중 하나의 이름은 예상하셨겠지만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그렇게 4명이 배에 남아 폭풍우도 겪고 거북이를 잡기도 하며 굶주려 죽어갔죠. 굶주림과 목마름이 너무 심해지자 리처드 파커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을 골라 그를 잡아먹자는 거였죠. 설마 내가 되겠어 싶었겠지만 바다 위 불운의 상징 리처드 파커니까요. 그는 결국 나머지 선원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3번, 프란시스 스파이트홀에 탄 리처드 파커. 1835년 12월 3일 캐나다 근처에서 눈폭풍을 만난 프란시스 스파이트호가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배는 옆으로 떠 있었고 선원들은 배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붙어 있었죠. 3명이 바다에 떠내려가자 남은 이들은 기둥을 잘라내어 무게를 버림으로써 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바닷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배라고 부를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배에 가득했던 식량은 와인 조금 빼고는 모두 사라지거나 물에 잠긴 뒤였죠. 16일 동안 추위에 떨며 음식은 없이 빗물 조금 받아먹으며 15명이 굶주리자 다들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참다 못한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을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치사한 어른들이 자신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몸이니 아직 어린 소년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렇게 고작 15살인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희생감으로 뽑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패트릭은 스스로 손목을 그었지만 빨리 죽지 않았고 결국 어른들은 싫다고 거부하는 요리사를 협박해 무서워 도망치는 아이의 목을 긋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의 시신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죠. 얼마 후 죄책감과 굶주림, 갈증으로 점차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요리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포함한 총 4명이 희생되었죠. 이들은 또 제비뽑기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던 20일째에 구조되었는데 총 1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닷물로 꽉 차 있었던 프란시스 스파이트호 역시 살아남아 물을 빼고 수리해 새로운 주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던 프란시스 스파이트호는 1846년 1월 태풍을 만나 완전히 부서졌고 15명의 선원 중에 겨우 2명만이 살아남았죠. 사망한 선원 중 한 조수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4번.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1883년 호주 출신의 한 변호사가 영국의 요트를 구매하고는 이를 호주까지 배달해달라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커다란 배가 흔한 시절이 아니니 영국의 요트를 호주로 배달하기 위해선 사람이 직접 타고 가야 했죠. 작은 배라 이런 항해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겨우 4명을 태우고 영국 요트는 호주로 출발합니다. 배에 탄 4명의 이름은 선장인 톰 더들리, 선원인 스티븐스, 브룩스, 그리고 견습생이자 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7살 난 소년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7월 5일 먼 길을 항해하던 이들은 하루만 배를 세워두고 푹 잠에 들기로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강하게 옆구리를 치면서 고정되어 있던 배의 옆면이 부서졌고 급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사람은 구명보트에 통조림 캔 2개 챙겨들고 허둥지둥 올라탔죠. 요트는 5분 만에 침몰해서 사라져버렸고요. 심지어 상어까지 덤벼댔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들은 통조림 2개와 운 좋게 사냥한 큰 거북이 1마리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없어 소변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 리처드 파커는 바닷물을 마셨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죠. 7월 24일, 며칠 전 이미 제비뽑기를 제안했었던 선장은 다시 한번 말을 꺼내고 다시 한번 거부당합니다. 그날 밤 선장은 스티븐스에게 어차피 리처드 파커는 죽어가고 있는 데다 고아이니 가족이 있는 우리보다 먹어도 되는 애 아니냐고 말하죠. 다음날 선장은 파커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훗날 브룩스는 자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29일에 이들은 구조됩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이후 필요에 의한 시기는 묵인하는 바다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살인에 대해 전부 털어놓고 무기도 넘기죠. 그러나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일이 바다의 법칙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에는 이들이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가장 약한 이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한 것이라는 주장과 살인은 살인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첨예하게 부딪혔죠. 결국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 6개월만 살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4년 한 독자가 썬데이 타임스지에 이 사건이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과 정말 비슷하다고 제보하면서 리처드 파커란 이름이 바다에서 얼마나 불운한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글 역시 4명이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1명을 잡아먹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으니까요. 이 여러 우연의 일치는 대중에게 큰 흥미를 끌었고 작가인 얀 마텔도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 바다에서 불운한 이름이라는 걸 알고 흥미로워서 라이프 오브 파이 속 호랑이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름이 리처드 파커인 분이 계시다면 기왕이면 바다는 멀리하시길 추천드려요. 바다에 빠진 호랑이 리처드 파커의 이름에 얽힌 유래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